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차시의 주요 용어를 검색해 볼까요? 주어진 용어를 입력. 이번 차시 학습 주제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미리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음 수표 수취 시 주의사항을 채권관리 비법 노트에 적어보세요. 입력하신 내용은 정리하기 메뉴에서 학습을 마친 후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알아볼까요? 오늘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어음 수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유해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어음 수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어음 수표 수령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01 청구가 안 된다니. 고팔구 과장, 어디 있어? 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웃기는. 에휴, 주식회사 채무로부터 수령한 어음이 부도 처리 났잖아. 소식 못 들었어? 이럴 수가? 어떻게 할 거야? 아하! 괜찮습니다. 채무로부터 수령한 어음은 발행인은 주식회사 어음이고 배서인이 3명 있었거든요. 그랬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도록 하라고. 네? 또 큰일 치르는 줄 알았네. 배서인이 있었길 망정이지. 그럼 배서인들에게 연락을 해볼까? 이러이러해서 결국 나 배서씨에게 주식회사 채무어음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채무 어음이라면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 어음이라면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요. 발행일이 백지인 상태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배서인에게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사례를 잘 보셨습니까? 살펴보신 사례처럼 어음 수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져 있는 경우 고팔구 과장은 어떤 문제들을 겪게 될까요? 입력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한 후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사례에서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어음 수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 제시가 되었다가 부도가 나게 되면 보충 규정에 의하여 구제를 받는 경우에는 소급의무자, 즉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배서인이고요. 수표의 경우에는 발행인 배서인이 되는데 그들에게는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음 수표를 수취할 때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어음 수표를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음 수표 수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궁금증 하나. 어음 수표의 필요적 기재사항. 어음 필요적 기재사항은 약속 어음이라는 문헌, 일정 금액의 무조건 지급 약속, 만기, 지급지,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 날인이 있습니다. 수표 필요적 기재사항은 수표라는 문헌, 일정 금액의 무조건 지급 위탁, 지급지, 지급인의 명칭,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 날인이 있습니다. 어음 수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나 백지인 상태로 지급 제시를 한 경우에 발행인이 부도를 내면 어음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즉 소구권이 없어집니다. 실무에서 발행인이나 수취인이 없는 어음을 받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발행일이나 수취인란이 백지인 상태로 지급 제시를 한 경우에 어음이 부도가 나면
발행일이나 수취인이 백지인 상태로 지급 제시되었기 때문에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판례는 발행인이나 수취인이 없는 어음을 수령했을 때에는 소지인이 보충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발행인이나 수취인이 없는 어음을 수령했을 때에는 발행일과 수취인을 기재하여 지급 제시를 해야 합니다. 발행일은 지급 기일보다 빠른 일자를 기재해야 하며 수취인은 자수 어음인 경우에는 소지인을, 타수 어음인 경우에는 제1배서인을 기재하면 됩니다. 어음수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 어음법, 수표법에서는 보충 규정을 두어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도 유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기가 미비할 경우 약속 어음에서는 일람출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기가 미비할 경우 약속 어음에서는 발행지를, 수표에서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를 지급지로 보고 이것도 없으면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봅니다. 발행지가 미비할 경우에 약속 어음이나 수표에서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를 발행지로 봅니다. 예로 지급지가 없는 약속 어음이라고 하더라도 발행지가 있다면 그 약속 어음이 지급지가 없는 상태로 지급 제시되었다가 부도가 나더라도 발행인뿐 아니라 배서인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지급지가 없을 경우 발행지를 지급지로 보는 보충 규정에 의해 구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케이스 02 말짱 도루묵. 사장님, 약속어음으로 결제하시겠다고요? 네. 어떻게 날마다 현금 결제할 수 있겠습니까? 양해 바랍니다. 네, 그렇죠. 아니, 저건 뭐야? 물품 완납 조건이라고? 참, 주식회사 채무 사장님도 별걸 다 적어놓으셨네. 589 과장님, 그럼 들어가세요. 네, 또 뵙겠습니다. 589 과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법제팀의 김대리 아닌가? 무슨 일이라도 있어? 고 과장님, 이번에 주식회사 채무에서 받아오신 어음 말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게 물품 완납이니 뭐니 그런 게 적혀 있어서요. 그렇게 조건부 문헌이 기재된 어음은 무효가 되거든요. 뭐라고? 약속 어음이라도 어떻게 받은 건데? 아이... 사례를 잘 보셨습니까? 살펴보신 사례처럼 조건부 약속 문헌이 기재되어 있을 때 589 과장은 어떤 문제점을 겪게 될까요? 입력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한 후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어음수표에 기재되면 어음수표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유예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유예적 기재사항으로는 조건부 한정 제한하는 문구와 분할지급 문구 등으로 어음수표를 수취할 때는 이런 문구가 기재된 어음수표는 아닌지 확인하고 받아야 합니다. 어음수표 수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궁금증 2. 유예적 기재사항. 다음과 같이 조건부 지급 약속 문헌, 조건부 지급 위탁 문헌, 분할 지급의 기재, 지급을 한정하는 문구, 어음상의 채무 부담 제한이 기재되면 어음 수표 자체가 무효가 되는데 이를 유예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음 수표를 수령할 때에는 이러한 유예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진 않았는지를 필히 확인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케이스 03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다. 사장님, 지난번 약속어음 조건부 문헌이 적혀 있어서 무효랍니다. 네, 들었습니다.
저희가 죄송하게 됐네요. 여기 약속 어음을 새로 준비했으니 너무 심려 마세요. 사장님, 이번엔 믿어도 되겠죠? 걱정 마시라니까요. 그럼 사장님만 믿겠습니다. 아유, 고 과장님, 제가 미우신 거죠? 아침부터 김대리 왜 그래? 이거요. 이건 주식회사 채무어음 아닌가?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좀. 법인명과 인감이 있지만 대표이사 성명이 빠졌잖아요. 이것도 무효야? 아, 나 미치겠네. 주식회사 채무 사장님만 믿었는데. 사례를 잘 보셨습니까? 살펴보신 사례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989 과장은 어떻게 기명날인된 어음을 수령해야 할까요? 입력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한 후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어음 스펙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거나 일부 사항이 누락되어 기재한 사항이 무효가 되거나 어음 스펙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로는 금액의 선택적, 불확정, 유동적 기재가 되어 있다든지 발행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만 기재하고 날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이렇게 어음 스펙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하여 다룹니다. 어음수표 수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궁금증 셋. 기타 어음수표 수령 시 주의할 사항. 기타 어음수표 수령 시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봅시다. 첫째, 어음수표 금액이 선택 기재, 불확정 기재, 유동적 기재로 기재된 어음수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어음수표 금액은 확정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지급지가 중첩적, 선택적으로 기재되거나 실제 있지 않은 지역이 기재된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이를 확인 후 수령해야 합니다. 셋째, 기명만 있고 날인이 없거나 날인만 있고 기명이 없는 어음수표는 무효로 봅니다. 넷째, 날인 대신 무인을 찍으면 무효이며 발행인이 법인인 경우에 법인명만 적으면 무효입니다. 또 발행인을 선택적으로 기재하면 안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다섯째, 기명날인은 자신의 등록인감 또는 은행에 신고된 인감을 사용하여 날인한 어음수표를 수령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은행에 신고된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으면 어음 금액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학습을 잘 마쳤는지 퀴즈를 통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늘은 어음수표의 필요적 기재사항, 유예적 기재사항, 기타 어음수표 수령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음수표를 수령할 때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어음수표를 수령합니다. 발행인이나 수취인이 없는 어음을 수령했을 때에는 발행일과 수취인을 기재하여 지급 제시를 합니다. 어음수표를 수령할 때에는 유예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어음수표를 수령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차 시 어음수표 수취 시 주의사항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차 시 부도나기 쉬운 어음 판별을 학습하겠습니다.